예, 안녕하십니까. 또 돌아왔습니다. 뭐, 기다리시는 분도 없었지만, 그냥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홍콩 가수 장하구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또 그 분의 이야기는 다시 다음에,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중국 역사 인물을 오랜만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한 지는 꽤 됐어요. 제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이렇게 금방 준비한 건데, 오늘에서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 아니고요, 영국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이분을 알게 된 게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알았어요. 원래 몰랐던 인물이거든요. 본 적도 없는 인물이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분의 페이스북에서 그 책 표지를 보고 그냥 흥미롭다. 이런 인물도 있었네? 어떤 인물이었을까? 근데 자이테우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제 딴의 바이두에서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된 글들을 보고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좀 정치인이기도 하고 뭐 교수이기도 했고 뭐 스파이 뭐 이런 활동을 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 사생활은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그런데 웃긴 건 동성 연애자라고도 하고요. 이성 연애도 하고 그냥 다 얘기하면 양성 연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분이 실제로 어떠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서 느낀 건 양성 연애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리자면, 이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책을 한 권,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인 그런 이야기를 글로 이제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 책이 조금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출판이 되고 타이완에서는 아마 작년에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의 페이스북에 있었던 책 표지가 바로 이분의 자기가 성적인 이야기를 적었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겁니다. 태우와 나예요. 그리고 원 제목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외설스러운 청나라 궁정,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당시에 자기의 성적인 이야기를 이 글 속에, 이 책 속에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뭐냐? 에드먼드 베카우스.
에드먼드 베크하우스라는 분인데 1900년 봄에 중국으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왜 오셨느냐? 직업이 되게 여러 가지였어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통역사입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내 영국 대사관에서 통역관 일을 하다가 3년이 지난 1903년도에 경사대학당, 지금의 베이징 대학의 전신입니다. 거기 경사대학당에서 법률과 외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또 역임을 했던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 법에 대해서도 좀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외국 문학, 그러니까 글도 쓰고 이러니까 뭐 소설도 쓰고 그랬대요, 이 분이. 그래서 좀 그런 두 가지의 지식이 높았다. 그 다음에 이분이 중국어가 되게 탁월했대요. 그래서 청정부, 그 당시에 그 고관들하고도 친분이 있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영국 외교부의 외모처 주재무관이라고 그 중국 내에서 중국 내 그 영국 대사관에서 또 무슨 그 사무직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수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긴밀한 정치적이나 뭐 경제적, 뭐 사회적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영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외모처 주재무관이 그런 일을 하는 일일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1944년 1월에 이 에드먼드 베크하우스 경이 베이징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향년 72살에. 그러니까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4년 전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그러니까 28이나 29살쯤에 중국에 건너와서 쭉 살고 72살에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서방 역사 학자들은 이 에드먼드 베크하우스 평판에도 칭찬과 비판이 오락내리락 이렇게 좀 이렇게 달렸던 모양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분에 대해서
중국과 서양의 문화 교류에 공이 있다 라고 보는 분이 있다면, 그냥 일반적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사기꾼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많은 이들의 시선에는 이 분이, 에드먼드 베크하우스, 이 분에 대해 한 평판이 중국을 다니면서 동성연애를 하고 다녔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이 잊혀지고 나서, 쯤에 2011년이군요. 죄송합니다. 2011년 그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자서전 한 편을 남겨놓았는데, 이게 오스퍼드 포드대한 도서관에서 그 역사 연구 자료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거기서 발견이 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출판이 된 거예요. 이 자서전에는 아주 크고 작게 자세하게 그가 당시 베이징에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과 동성 연애 생활한 거와 자이테오와도 장기 6년 동안 연인의 관계였다, 그걸 그 글에 폭로해놨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자이테오와 6년 동안 연인이었던 사내, 바로 에드먼드 베크하우스라는 영국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 그 생활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게 그 금병매라고 이제 중국 명나라 때인가 아무튼 그 오래전에 지어진 그 조금 아주 외설 소설이라고 평가를 받는 금병매, 이거와 비교를 하면 막상막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나간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중국과 서양 그 두 가지가 절충된, 그러니까 융합이 된 국경을 뛰어넘은 외설적인 책이라고 누군가는 또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책의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